네, 이번 시간에는 접지 저항값을 측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죠. 뭐 한다고요? 접지 저항 측정. 자, 이제 콜라우시 브릿지법이라고 자, 이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접지 저항을 잰다 그러면은 접지 저항을 잴 때는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땅에다가 접지봉을 박겠죠. 접지봉을 박습니다. 여기다가 이렇게 접지봉을 제가 한번 그 접지봉 보여드린 적 있죠. 어떻게 생겼는지. 여기다 접지봉을 박죠. 그러면 이 접지봉은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 있겠죠. 여기 저항값이 저항값. 이 저항값을 어떻게 측정하느냐. 여기다 이제 전압을 가하죠. 그럼 뭐가 흐르겠어요? 전류가 흐르겠죠. I가. 그래서 어떻게 저항값을 구하려면 저항은 어떻게 되죠? 저항값은 어떻게 됩니까? V는 IR이니까 V는 IR이니까 R 하면 V분의 I가 되겠죠. I분의 V가 되겠죠. 이렇게 해가지고 저항값을 구하게 되죠. 요 저항값이 나오죠. 저항. 이 저항값이 뭐냐? 접지봉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죠. 뭐 접지봉의 저항값이 되겠습니다. 근데 이 접지방을 빼가지고 다른 데다 또 박아요. 다른 데다 박았고 여기 저항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5ohm이 나왔다. 뭐 이렇게 친다면 여기도 몇 ohm이 나올 거 5ohm이 나오겠죠. 또 다른 땅에다 박아요. 여기도 5ohm이 나오겠죠. 이 접지봉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죠. 이 접지 저항값은 근본적인 거는 이 땅의 재질에 따라서 달라지죠. 그죠? 땅이 저항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에 따라 접지봉의 저항을 값을 재는 게 아니고 땅의 저항 값을 재야 되는 거죠. 어떤 땅은 축축하면 잘 흐를 것이고 전류가 그죠? 저항이 작을 거고 아니면 뭐 메마른 땅이다 그러면 메마른 땅이다 그러면 저항 값이 높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이제 쓰는 방법이 이제 접지극을 자, 땅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 주 접지극을 이렇게 박죠. 주 접지극을 자, 여기 주 접지극 이렇게 하나 박고 네, 보조 접지극을 박습니다. 보조 접지극을 이제 두 군데다 이렇게 박아요.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선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. 연결을 이렇게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보겠습니다. 이렇게 연결을 하고 또 여기도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건데 여기 테스터기가 있다고 치겠어요. 여기 테스터기 접지 저항계죠. 접지 저항계 저항계에 보면은 이 세 개의 단자가 나와 있죠. 이렇게 세 개. 그죠? 요걸 이제 사실은 각자 연결한다는 얘기가 되겠죠. 연결을 해서 여기다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요게 여기 와서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세 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? 그 이렇게 갖고 재면은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볼까요? 이렇게 있다고 치고 요 사이에 저항이 있겠죠. 요 사이에 저항. 요 사이에 저항이 측정이 되겠죠. 이게 지금 뭐 시원찮아요. 자, 요 사이에 저항. 요 사이에 저항이 있을 거고 요거 사이에도 저항이 있겠죠. 요거 사이에. 요 저항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붙었다고 보겠습니다. 이렇게 연결을 해야죠. 그래서 요거를 자, 여기를 이렇게 하죠. 이게 1,
2, 3 편의상 이렇게 보면 요거를 R12라고 하고요. 이거는 R23, R13 이렇게 보겠습니다. 요 23죠? 23. 3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지만 이게 2, 3라고 보고 여기 R 3, 1 이렇게 보겠습니다. 1, 3나 3, 1. 자, 마찬가지죠. 자, 이렇게 보겠습니다. 바로 이걸 가지고 이제 요 주 접지극의 저항값 R 값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. 이게 결국은요. 여기 R1이죠. R1. 여기 R2라 그러겠습니다. R2, R3. 그러니까 R1의 값, R2의 값, R3의 값일 때 R1의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. R1의 값은 자, 여기 일단 R12라는 것은 R12는 요거죠, 이거. 12는 R1과 R2의 합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R1 플러스 R2 이렇게 보고 R2, 3는 R2와 R3의 값이고 그 다음에 R3, 1은 R3 플러스 R1의 값이 되겠죠. 자,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요. 여기서 앞에서 이제 다뤘을 수도 있는데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결국은 R1 값을 구하는 걸 어떻게 구하느냐. R1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요. 이 관계식을 여기 있는 이 관계식을 정리를 하면 그 관계식이 어떻게 나타내지냐면 이렇게 됩니다. R1의 값은 2분의 1이라고 쓰고요. 2분의 1 쓰고 가까운 데 값은 더합니다. 가까운 데 값은 더해요. 그래서 R12 플러스 R31 가까운 데 거죠. 요걸 중심으로 봤을 때 가까운 데 있는 게 이거 두 개죠. 얘는 먼 데 있는 거고. 그죠? 그래서 여기다 뺍니다. 먼 데 있는 걸 R23가 되겠습니다. 자, 요 값이 바로 R1의 값이 된다.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 드린 콜라우시 브릿지법이 되겠습니다. 다시 합니다. 콜라우시 브릿지법은 R 값은 콜라우시 브릿지법에서 접지 저항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R 값은 2분의 1에 가까운 데 거 더하고 가까운 데 두 개 플러스하고 여기서 빼기 먼 데 거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. 아까 봤을 때 R 값은 어떻게 했어요? 2분의 1이라고 썼고 가까운 데게 R12였죠. 그 다음에 R31이었고 빼기 먼 데 거 뭐죠? 2, 3죠. R2, 3 값을 해주면 된다.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이게 뭐라고요? 콜라우시 브릿지법이 되겠다. 콜라우시 브릿지법으로 저항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R1이 있고 R2가 있고 R3가 있으면 이 각각 사이에 저항값이 존재하겠죠. 그래서 R1의 저항값이라 그러면 그 범위를 임의로 뭐 이렇게 보는 거죠. 이렇게 이 범위가 이 정도 된다 그러면 R2의 값은 또 어떻게 될까? 이렇게 그려볼까요? 마음대로 안 그려지네. 제 마우스로 그려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범위라고 보고 그 다음에 R3의 값은 다시 이렇게 해서 자, 조금 더 이렇게 뭐 이쪽으로 해야 되겠죠. 이게 지금 동그라미가 좀 제대로 안 그려져서 그렇긴 한데 마음대로 안 그려지네요. 너무 크고 그냥 그리죠. 자, 이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. 이거 R3의 값이라고 보겠습니다. 이 동그라미가 똑같은 걸로 봐야 돼요.
뭐 마음대로 안 그려지긴 한데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 R3의 값이라고 볼 때 여기 R3 자 이렇게 볼 때 요게 이제 R1하고 R2가 더한 값이다 라는 얘기는 요 사이에 존재하는 저항을 얘기하는 거죠. 이 사이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? R1, 2 값이라 이렇게 본 거고 요 사이에 존재하는 거 요 범위와 요 범위 겹치는데 R2, 3 여기 존재하는 걸 R3, 1 이렇게 본 거죠. 그죠? 근데 요 사이에 거리가 너무 짧아 버리면 R1과 R2의 영역이 이렇게 겹쳐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좀 거리를 띄워야 돼요.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 거리가 보통 이게 어떻게 돼요? 10m 이상 띄웁니다. 10m 이상. 그럼 여기가 10m 이상이 되고 이쪽도 10m 이상이 되고 여기도 10m 이상을 떨어뜨려서 측정을 하라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시험에서 만약에 자 범위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볼까요?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정점이 R1이고 R2고 R3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. 아니면 뭐 이렇게 되죠. 여기가 R1, R2, R3다. 상관없습니다.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저항값을 줍니다. R 값이 얼마다 이렇게 주고 여기 R2, 3죠. 3 값이고 여기 R 어떻게 돼요? 1, 2죠. 2, 1, 1, 2 마찬가지니까 여기에 저항값을 줘. R, 1, 3, 3, 1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줬을 때 예를 들어서 R1의 저항값을 여기에 저항값은 R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. 그럼 어떻게 돼요? 이 값은 2분의 1로 나눈 다음에 가까운 거 더하니까 일단 R12 플러스 R13 한 다음에 먼 거 빼는 거죠. R23를 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죠. 자,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. 뭐 심플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콜라우시 브릿지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